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우리가 위험을 느낄 때 나타나는 얼음 반응, 즉 몸이 굳는 현상에 대한 글입니다. 이 반응이 생존에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 반응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두 얼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처음에는 얼음 반응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소개하고 생존에 유리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이 반응이 왜 언어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는지 알려주죠. 마지막으로, 이 반응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우리 뇌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경고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Think about a time. 한때를 생각해보라고 하네요. 어떤 때냐면 when you were startled, 바로 여러분이 깜짝 놀랐던 때를 말이죠. 이렇게 독자의 경험에 직접 말을 걸면서 글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바로 관계 when, 이 부사입니다. 앞에 a time, 이 표현이라는 시간 명사가 있죠?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when, 이 단어가 등장했고 그 뒤에는 you were startled, 이 표현처럼 주어와 동사를 모두 갖춘 완전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어떤 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were startled, 이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startle, 이 단어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주어인 you, 이 단어가 놀라움을 느낀 것이기 때문에 be, 이 동사와 과거 분사를 사용한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만약 능동태로 you started, 이 표현이라고 쓰면 내가 누군가를 놀라게 했다는 전혀 다른 뜻이 되니 주의해야겠죠? 두 번째 문장은 질문 형식으로 얼음 반응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Did you come to a sudden stop? 갑자기 멈춰서고 freeze all your movements,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and hold your breath, 숨을 참았나요? 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서 as you scanned the environment for a threat, 위협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면서 말이에요. 아주 생생한 묘사죠? 이 문장의 핵심 문법은 바로 동사의 병렬 구조입니다. 문장 맨 앞에 의문문을 만드는 did, 이 조동사가 있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동사들 come, freeze, 그리고 hold, 이 단어가 모두 동사원형으로 나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형태가 달라지면 어법에 맞지 않게 되니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문장은 앞에서 말한 반응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All these responses, 이 모든 반응들은 maximize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고 해요. 어떤 능력이냐면 to avoid detection, 탐지를 피하고 locate the source of possible danger, 위험의 원천을 찾아내고 and prepare to fight or flee,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능력이죠. 여기서도 병렬 구조가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ability, 이 명사를 꾸며주는 to avoid, 이 표현이 나온 뒤에 locate, 이 단어와 prepare, 이 단어가 이어지죠? 원래는 to locate, to prepare, 이 표현이라고 써야 하지만 반복을 피하기 위해 뒤에 나오는 to는 생략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to 부정사들이 나란히 연결되어 ability, 이 단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to avoid, 이 표현 이하의 표현들은 앞에 있는 ability,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탐지를 피하고 위험을 찾아내고 싸울 준비를 할 능력처럼 말이죠. 이처럼 to 부정사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자주 합니다. 네 번째 문장은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As sophisticated as language has become, 언어가 아무리 정교해졌다 하더라도 it is still the creation of sound, 여전히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that might give away our location,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To a potential predator, 잠재적인 포식자에게 말이죠. 이 문장에서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쓰였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the creation of sound, 즉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it is, 이 표현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은 겁니다. 해석할 때는 하는 것은 바로 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온 ace sophisticated age. 이 표현이 부분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age 원급 비교가 문장 앞에 형용사와 함께 나오면 비록 이지만이라는 양보의 뜻을 가집니다. 즉, although language has become sophisticated, 이 표현과 같은 의미죠. 언어가 매우 정교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자, 5번째 문장에서 드디어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Because of this, 바로 이것 때문에, 즉 소리가 위험하다는 사실 때문에 the freeze response, 얼음 반응은 results in the inhibition of language, 언어의 억제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언제요? In highly stressful and traumatic situations.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상황에서 말이죠. 문법적으로 because of, 이 표현과 because, 이 접속사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because of, 이 표현은 전치사라서 뒤에 this, 이 단어와 같은 명사나 대명사가 와야 합니다. 반면에 because, 이 접속사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이 와야 하죠. 여기서는 앞문장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this, 이 단어가 왔기 때문에 because of,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this,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 문장의 내용 전체입니다. 즉, 언어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소리를 내는 것은 포식자에게 위치를 들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이처럼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번째 문장은 앞의 내용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은 promoted the evolution of language, 언어의 진화를 촉진했지만 but conserved the freeze rule, 하지만 얼음 규칙은 보존했다고 말합니다. 즉, 소통을 위한 언어와 생존을 위한 침묵,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기에 함께 남았다는 뜻이죠. 이 문장은 but,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promoted, 이 단어와 conserved, 이 단어라는 두 개의 과거형 동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어인 natural selection, 이 표현이 두 동사 모두의 주체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 선택이 한편으로는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존했다는 대조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7번째 문장은 이제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When the threat passes, 위협이 지나가면 we begin to relax and find our voices again. 우리는 긴장을 풀고 다시 목소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perhaps even to laugh at our own reactions. 우리 자신의 반응을 보고 웃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반응의 마무리입니다. 여기서도 병렬 구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begin, 이 동사의 목적어로 to relax, 이 표현과 find,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To relax and to find, 이 표현에서 두 번째 to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참고로 begin, 이 단어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뿐만 아니라 동명사도 쓸 수 있어서 begin relaxing and finding, 이 표현이라고 해도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8번째 문장은 아주 짧지만 글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ut what if we can never relax? 하지만 만약 우리가 결코 긴장을 풀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 what if, 이 표현이라는 질문은 만약라면 어떨까? 라는 뜻으로 새로운 가정을 제시하며 문제 제기를 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9번째 문장은 바로 앞의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What if our experiences, 만약 우리의 경험이 shape our brain, 우리 뇌를 형성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형성하냐면 to be in a constant state of fear, 지속적인 공포 상태에 있도록 말이죠.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뇌 자체가 변해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구조입니다. shape, 이 동사가 목적어인 our brain, 이 표현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즉 to be in a constant state of fear, 지속적인 공포 상태에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전달하죠. 이처럼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동사들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장이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주어가 매우 길지만 핵심은 disinterference, 이러한 간섭입니다. 이 간섭이 can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면 chronic stress and even mental illness,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얼음 반응의 무서운 부작용을 경고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문장처럼 주어가 길 때는 핵심 주어를 정확히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위디부터 네트워크스까지는 모두 앞에 있는 interference, 이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구일 뿐이죠. 따라서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단수 명사인 interference 하나입니다.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에서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freeze, 이 단어는 얼다라는 뜻이지만 이 글에서는 위험 앞에서 몸이 굳는 얼음 반응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쓰였죠. 그리고 inhibition, 이 단어는 억제라는 뜻으로 이 얼음 반응이 언어 사용을 막는 핵심적인 작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conserved, 이 단어는 보존된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음에도 얼음 규칙이라는 오래된 생존 본능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하죠. 그리고 크로닉, 이 단어는 만성적인이라는 뜻으로 글의 후반부에서 이 반응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 상태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interference, 이 단어는 간섭 또는 방해를 의미합니다. 만성적인 공포 상태가 뇌의 정상적인 발달과 통합을 방해한다는 이 글의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얼음 반응의 부정적인 측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얼음 반응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포식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던 유용한 생존 도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반응이 만성화될 경우 뇌 신경망 발달을 방해해서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화의 선물이 어떻게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문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와 문법도 중요하지만 글 전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